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Discrete Random Variable. 예,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야겠네요. 자, 정의. x가 유한계 또는 가산 무한계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인 경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세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죠. 바로 다음 4.3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뚝뚝 끊어져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 그래프처럼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0과 1 사이에 어떠한 경우에서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표현되는 경우예요. 이러한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왼쪽에서 접근할 때의 확률값과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확률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한 설명이 자세하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x가 유한계 또는 가산 무한계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자, 가산 무한계라는 말은 뭐예요? 무한계지만 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자연수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연수의 경우에서는 2 다음에는 3이 나올 것이고 또 6 다음엔 7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인 경우는 2와 3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끼어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는 것, countable, 가산, 셀 수 있는 거를 가산 무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마치 집합의 개념처럼 표현을 했네요. x는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x1, x2 해서 xn까지. 자, 이제 그러면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오네요. 자, probability mass function. 뭐를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요? xi에서의 확률 fxi, 요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fxi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함수예요. function, xi가 나타날 함수. 자, 요거는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x라는 놈이 xi가 될 때 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뒤에 우리가 따라 나올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와요. 두 개가 다른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일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고 가도록 하죠. 자세한 건 내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확률을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려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정확히 그리면 계산하기도 무척 편합니다. 자,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그 이산 확률 변수 x 값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function xi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건 다른 말로 x라는 놈이 xi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 요걸 이렇게 probability라고 가로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위에서 설명한 표현처럼 x1, x2에서 쭉 나가겠죠? 그럴 때 이 x1이 발생할 확률, 여기서는 이제 확률 함수로 표현했어요. 질량 함수로. 그래서 f의 x1 이렇게 표현하고요. x2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f의 x2 이렇게 계산을 하고, x의 n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f의 x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량 함수 값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돼요? 마찬가지죠.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확률 질량 함수 f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요걸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표현한 건데 당연히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시그마로 썸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 확률 함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확률 값을 다 더한 값이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시그마로 표현된 거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연속 확률일 때는 인티그레이션, 즉 적분을 해서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 이 x라는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적을 확률, 요거죠. 요거는 시그마 xi라는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적을 때까지의 모든 합, 이렇게 해서 펑션 xi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시그마로 표현된 거는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누적 분포 함수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정의가 나왔죠.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 아, 요거 봐요. 앞에서는 우리가 펑션으로 표현할 때 스몰, 소문자를 썼어요. 하지만 여기는 캐피털 문자를 씁니다. 대문자를 써서 fx라고 표현해요. 뭐가 달라요?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스몰 fx, 즉 확률 함수로 나타낸 거는 고개에서 어떤 특정한 값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누적 분포로 표현해서 대문자 f로 표현할 때는 거기까지의 전체 확률이 나타날 값들을 다 더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놨나요? 예, x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p의 x가 소문자 x보다 적거나 같을 때, 즉 이 소문자 x가 될 때까지의 모든 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x의 i가 x보다 적거나 같다고 했을 때의 썸메이션, 즉 시그마를 붙여서 p의 xi라고 표현했고, 이럴 때 f값, 전체 값을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게 이 small fxi였어요. 이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했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 확률 질량 함수,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은 x가 i가 될 때 나타나는 확률. 그 다음에 왼쪽에 누적 분포 함수는 x가 될 때까지를 다 더한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분포 함수 대문자 f를 만족시키는 성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모두 확률을 합했다?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확률,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없습니다. 확률이. 예,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f의 무한대는 뭘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몽창 다 싸그리 깡그리 몽졸이 다 더했단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어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무한대보다 적을 때, 즉 모든 확률의 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1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 누적 분포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이유는 확률 질량 함수가 fx가 아무것도 확률이 안 날 때는 0이지만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0보다 점점 커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은 100%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누적 분포 함수는 항상 확률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0, 그 다음에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100% 1. 그래서 요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이 x라는 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적거나 같은 그러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큰 놈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에서 적은 놈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를 빼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요 a하고 x, 이 a는 같지 않다는, 즉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이유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산 확률인 경우에 왼쪽에서 접근할 때와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확률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한번 보면서 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예제 3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두 슬라이드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랍니다.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이럴 때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나 또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때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구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우리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죠. 자,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보죠. 자, fxi라고 확률 함수를 표현을 했고요. 이건 어떤 확률? x라는 놈이 xi가 될 때, 즉 xi가 발생할 때의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를 0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동전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요? 뒷면 나오는 경우뿐이 없죠. 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경우에서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또는 앞면이 한 번 나오거나 또는 앞면이 두 번 다 나오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뿐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즉 뒷면 나오는 거는 모두 네 가지 경우에서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든가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든가, 즉 네 가지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앞면이 모두 두 번 나올 경우 어때요? 예, 앞면 나오는 거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네 가지 전체 경우에서 앞면 하나뿐이 없죠. 즉 4분의 1.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죠. x축을 우리가 확률 변수 대문자 x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fx 소문자죠. 이거는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이 4분의 1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때 4분의 1이니까 여기 0에서는 4분의 1이에요. 0이 되는 순간부터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구멍이 막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쭉 해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 됐죠. 근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순간 여기는 바로 2분의 1로 뛰기 때문에 여기 동글뱅이의 구멍은 비어 있는 겁니다. 즉 1일 때부터는 4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여기는 동글뱅이가 꽉 차 있는 거고요. 어디까지?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까지. 자, 그럼 앞면이 두 번이 나오는 순간 확률은 또 4분의 1로 떨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도 파란색이 동글뱅이가 비었고 2분의 1에서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4분의 1로 다시 떨어지면서 동글뱅이에 보라색이 차갖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이산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와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1이라는 즉 확률 변수가 1이 나올 때 이쪽에서 접근하면, 즉 왼쪽에서 접근하면 4분의 1이지만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2분의 1로 가요. 그래서 이산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x축을 확률 변수 대문자 x라고 놨고요. y축을 누적 분포니까 대문자 fx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x는 그 값이 될 때까지 모두 합이라 그랬죠. 자, 그럼 0에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분의 1 값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1이 되는 순간 2분의 1로 튀었죠. 튀었는데 앞에 4분의 1과 합산을 해서 올라가면 4분의 3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앞면이 두 번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확률이 또 4분의 1이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2가 나오는 확률부터는 누적 값들, 즉 전체를 다 더한 값이 1, 100%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대문자 f0예요. 예, 누적 분포 함수. 제로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는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순간 이 값이 4분의 1이라는 걸 우리는 확률 분포표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 위에 두 그래프에서도 그렸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적거나 같으면, 즉 x가 0이란 얘기는 요 바로 표현한 것처럼 0이 발생할 확률 요거죠. 예, 4분의 1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문자 f의 1을 볼까요? 요건 x의 값이 1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의 모든 확률의 합인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p의 제로 더하기 p의 1, 즉 제로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1이 발생할 확률.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제로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1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 해서 두 개를 보태면 4분의 3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될 때, 누적 분포 함수가 2가 될 때는 2보다 같거나 적은 거를 다 더한 그 확률인 거죠. 그래서 여기 p에 x가 2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딱딱 0, 1, 2 이렇게 이산적으로 딱딱 떨어진 그 값 3개를 모두 찾아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나타날 확률 더하기 1이 나타날 확률 더하기 2가 나타날 확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전체 다 더한 값이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값에서의 누적 분포 함수, 즉 대문자 f의 a는 어떻게 써요? 시그마에서 x보다 적거나 같은 걸 모두 다 더해주는 뭐에? 확률 질량함수, 소문자 f의 x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기 시그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연속 분포가 아니라 이산 분포라는 얘기예요. Facesse